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33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머금다 라는 의미의 함자가 되겠습니다. 머금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살짝 기운이 돌다,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의미의 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머금다 라는 의미의 함자가 되겠습니다. 포함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범위 안에 들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압축해서 포함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뜻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뜻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또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얘기합니다. 함유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함유량이라고 하면 함유한 그 요소, 해당 요소의 분량, 포함된 분량을 얘기합니다.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포함될 때 그 포함되어야 할 정당한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유량이라고 하면 실제 포함된 양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고, 함량이라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포함돼야 할 양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만, 함유량과 함량이 같은 말로 쓰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포함하다 라는 의미의 함자에 대한 상대어로는 뿜어내다 라는 의미의 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갖은 한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표시할 때 한 일자라든지 두 이자, 석삼자, 다섯 오자, 일백, 백자 이런 것들은 또 일천, 천자 자칫 위조가 수월하기 때문에 갖은 자를 쓰죠. 그러나 실제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갖은 자에 대한 의미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액은 갖은 자로 표시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은 알고 있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자인데 금액을 나타낼 때 쓰는 특수용 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갖은 자들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 다섯오자, 열십자, 일백, 백자, 일천, 천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은 자로 쓰이는 숫자 임을 알 수 있겠고요. 금액을 나타낼 때는 일금,
뭐뭐뭐뭐 원정 이렇게 나타내죠. 이제 이걸 한자로 쓰면 일금, 일십만, 요게 이제 원이 KRW의 KRW를 나타내는 단위, 화폐 단위죠. 그리고 끝에 정자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요 일십만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금액 단위니까 요건 계속 바뀌고, 요 앞에 일금, 원, 정 요거는 항상 붙어 다니는 글자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일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조금 어거지로 해서 만자를 들어봤는데요. 일자가 아주 작은 숫자 또는 시작하는 숫자라는 의미로 볼 때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할 나위 없이 큰 숫자를 나타낼 때 이제 만자, 억자, 조자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만자를 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간자인데요. 간절하다, 정성스럽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기다 라는 의미의 이 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할 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에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간절하다 라는 의미의 이 간자가 되겠습니다. 간절하다 라는 의미의 이 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절하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또는 정성을 가득 담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간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다, 간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요청하다, 간곡히 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담히 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자 하는 회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친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돈독한 친분관계를 형성하기를 위한 동호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간절하다라는 의미는 정성 들여 무엇인가를 하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반대 의미로는 무성의 하다 또는 나태하다 라는 의미의 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고요. 하나의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로 조성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 속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 한글 단어가 풍부해지고 또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리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